저는 걱정 안 하거든요. 금방 이거 또 살아납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조급하지 마라. 끝이 없다. 장사가 안 좋을 때도 술 먹으러 안 가고 운동하러 갑니다. 네, 김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을 촬영하고 네, 관련 네. 영상을 내보냈는데 네.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예,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런 좀 궁금증을 네. 좀 해결해 드리고자.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뭐 세력이 들어온 종목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잠깐 좀 리뷰를 해보고 네, 네.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또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네, 네.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네, 네. 이 부분이었어요. 예. 시드머니를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시드머니를요? 네. 이 부분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2011년에 뭐 갑자기 또 은행을 강제 퇴직당하고 나와서 명퇴금도 못 받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목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책 한 10권 읽고 한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진짜요? 했습니다.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네네. 제가 그때 좀 하다 보니까 대주거래라고 네. 그 요새로 치면 공매도죠. 그쵸. 그런 네. 걸 좀 배워가지고 아, 그거를 대화자격이라는 바이오주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뭐 한 5,000원대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재미있게 먹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독이 돼가지고 아, 네. 이게 갑자기 주가가 급상승해서 5,000원짜리가 뭐 11,35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대주거래는 올라가면 또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무한대 손실이죠. 예, 거의 1년 동안 한 본의 아니게 10번 정도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거의 그 물타기를 계속 하니까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 올라가면서 계속 물을 타니까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결국 그래갖고 한 1억 정도 물려서 네. 한 1년 동안 뭐 고생 하다가 간신히 한 5% 정도 손해를 보고 약간 내려왔을 때 네네. 손해보고 털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때가 아주 제일 좋은 자리였었고 그 후에 이 주식이 무려 한 10,000원 정도 하던 게 59,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나중에 바이오주 열풍이 불면서. 네네네. 그래갖고 만약에 그때 그거 안 털었으면 네.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당할 뻔 했었죠. 아,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다가 한 1년 사이에 1억으로 늘어났고 그 뒤에도 이제 또 투자 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네.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한 네. 2억 정도 또 투자 자금을 마련했고 네네. 그 중간에 또 깡통 차고 뭐 이럴 때마다 안 되겠어서 갖고 있던 그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거 다 순차적으로 또 네네. 해지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제가 2020년도 초에 갖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네네. 제 최고 재산이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대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자꾸 나가고 그래갖고 도저히 수입은 시동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팔아서 처분하고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은 이제 이 주식에 왕창 넣었죠. 네네. 근데 문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와갖고 그렇죠. 잔고가 늘자마자 네.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무려 코로나 사태 때 그 3억 5,600만 원의 손절을 했죠. 그래갖고 아주 큰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드머니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2020년에는 사실 별 좋은 성과를 못 내셨고, 네네. 그렇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네. 수익을 내셨는데, 네. 그때도 한 시드머니가 그러면은 그때는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하고 나서 이제 그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도 한 18억 정도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후에 벌은 것도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빼서 쓰고, 네네. 또 뭐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따질 때 내 시드머니가 2020년 말에 한 18억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할 때도 제가 작년에 한 14억 조금 못 벌었는데, 그거를 이제 18억으로 나누니까 수익률이 한 70% 넘게, 이렇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버신 거네요, 그러면. 예, 뭐 많이 벌었죠. 작년 같은 장에. 예, 많이 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예. 시대로 이제 하셨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가 된 것 같고. 네네. 다음으로는 예. 이 멘탈 관리 비법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특히나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 멘탈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이제 항상 그 마인드를 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가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물들었어도 몇 달 뒤에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물들 거다. 이렇게 항상 네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주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성공하게 된 거는 제가 제 스스로 이름 붙이기에 뭐 성공 루틴이라고 네네. 붙였는데 네. 저는 아침에 6시 24분에 일어나가지고 네네. 저녁에 밤에 이제 한 11시 반까지 자는데 거의 매 시간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고 준비 운동하고 네네. 주식시장에 이 컴퓨터 키는 시간 또 뭐 매도 걸어놓는 시간 매수 걸어하는 시간 뭐 종목 리뷰하는 시간 모든 게 그 일정하게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주식시장이 끝나면은 네. 약간 쉬었다가 헬스클럽 갔다가 와서 또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날 거 리뷰하고 다음날 미국 시장 어떻게 되나 보고 그런 식으로 그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그거와 관계없이 나의 그 루틴은 일정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네네. 10년을 거의 주식에 올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면서도 꿈속에서 제가 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제 자신을 발견할 정도로 몰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공 루틴을 하면서 그 아침에는 제가 항상 그 기도문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수백 번 외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조급하지 마라 끝이 없다 평생한다. 네. 조급하지 마라 끝이 없다 평생한다.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 명언이네요. 예, 느린 것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속도를 버리고 복리를 취하자. 속도를 버리고 워런 버핏이 속도를 버리고 복리를 취하는 바람에 예, 그렇게 거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속도를 버리고 복리를 취하자 이런 그 기도문을 네네. 하루에 수백 번 그렇게 아침마다 외우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게 12번 깡통 차다 보니까 세 가지 신념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가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 암만 망할 것 같아도 네네. 제가 12번 깡통 찰 때마다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다. 이제 나는 갈 길이 딱 마포대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는 그야말로 더 깊은 폭락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새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네네. 코로나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요새도 좀 어려웠지만 뭐 저는 걱정 안 하거든요. 금방 이것도 살아납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살아나고 또 그 이번 달에 못 보면 다음 달에 벌고 올해 못 벌면 내년에 벌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가 첫 번째 신념이고 제 경험상 두 번째로 첫 번째하고 연관된 건데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사람만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12번 깡통 찼지만은 아주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꾸역꾸역 해갖고 또 살게 되더라고요. 네네. 또 재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깡통 찼다가 또 올라가고 또 좀 벌다가 또 깡통 차고 이제 반복됐지만 결국 그러다가 작년처럼 한꺼번에 확 보는 해가 생깁니다. 그럴 때 완전히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념이 내가 산 주식은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고 반드시 10% 이상 상승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산 주식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일종의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한 거래에 대해서는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요새와 같이 폭락하거나 이렇게 아주 장세가 안 좋을 때도 술 먹으러 안 가고 운동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루틴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막 폭락하고 막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게 저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지하가 밑에 더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자기 약간 막 화나고 화나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루틴이 망가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해오시면서 이 루틴을 정말 명확하게 지켜야지 사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고 또 이제 나중에 회복됐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루틴을 항상 우리가 추신수 선수나 뭐 박세리 선수 이렇게 보면은 꼭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타석에 들어갈 때 또 골프도 스윙하기 전에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뭐 일본의 이치로 야구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밥 먹는 것도 그 루틴이 있고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루틴이 있고 야구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루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루틴이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분들도 항상 그 똑같은 루틴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좀 정말 시장이 힘든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여러분도 잘 새기면서 이럴 때일수록 막 술 먹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자기의 그런 본연적인 오히려 자기 자신의 멘탈을 좀 가꾸는 또 심신이 중요하잖아요. 또 체력이 좋아야지 또 확실히 좀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잘 여러분들이 좀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여쭤볼 텐데요. 또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낸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 때 그때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작년 6월에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 이제 그 후로도 수익이 쭉 났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에는 뭐 몇 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는 작년 1월 달이죠. 그렇죠. 작년 1월 달부터는 재작년 6월부터 이제 벌다가 작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몇천 단위에서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간 거죠. 이 앞자리가 단위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20년 때는 사실 한 월 평균 한 몇천만 원대? 몇천만 원. 근데 2021년에는 억대로 이제 뛰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제가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뭐 거의 120% 정도 연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우려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뭐 한 4억도 못 벌었어요. 그래갖고 상반기 대비 뭐 한 40%도 못 벌게 된 거죠. 한 7, 8% 이렇게 벌었는데 또 월간으로 비교하면 4월에는 뭐 한 2억 이상 벌다가 12월에는 아주 2천만 원인가 뭐 간신히 또 12월에는 제가 또 보수적으로 운영했어요. 오미크론인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 하도 혼이 나가지고 이거 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돈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게 있어갖고 굉장히 해서 12월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제일 잘 버는 달하고 못 버는 달이 결국 10%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편차는 있죠. 근데 어떤 기법이든지 뭐 완벽한 기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세를 이기는 기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보다 월 단위로 플러스 수익을 내는 게, 플러스로 마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11월, 12월에도 흑자를 냈고, 지금 1월에도 흑자로. 진짜요? 1월 같은 장세에서. 마감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안 좋지만, 또 이게 장이 조금 살아나면, 얼마든지 또 1억 이상 또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좋았고, 하반기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익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뭐 코로나 상승장 때문에 많이 번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뭐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